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저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첫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설렘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아침 8시부터 매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뽑은 코멘터리 뉴스 첫 번째, 물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시장 가기 두려우시죠? 점심시간에 식당 가기도 참 두렵습니다. 요즘 구내식당에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시 편의점에 도시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20% 이상 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빵 가격도 올랐습니다. 치킨도 올랐습니다. 배달비도 올랐습니다. 아니 커피값도 올랐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는 인하했습니다. 왜 인하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 국제적 스탠다드래요. 법인세 인하가요. 아유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딴 대통령인지 딴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채무자,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죠. 코로나19 때 너무나 고생하신 이 개인 사업자들, 이분들이 다중채무자 코로나 직전보다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을 내놨는데요.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내놓은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고 내는 것인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런 다중채무자는 총 올해만 해도요 38만 2,23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 때 매출이 안 되니까 세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분인데 대부분 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하게 된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안심전환 대출을 내놨는데 이 안심전환 대출도요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는데요. 이 4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0.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용대출, 가계대출로 지금 얼마가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1,400조입니다. 자, 10.5%. 나머지 90%는 어떡합니까 그럼? 좀 책임지세요. 좀 책임감 있게 좀 하세요. 자, 세 번째. 민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죠. 이재명 의원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또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대표 경선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당대표 후보에 여러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앞서죠. 차이도 격차 커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또 강병원, 박용진 의원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지난 주말에 뭐라 그랬냐면 혁신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일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혁신 단일화?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근데 민심을 따르겠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박용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민심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민심을 따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요 목요일 날 이 여러 명이 나온 당대표 후보 중에서 누가 떨어지는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조선일보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여러분 의학하시죠?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조선일보가 압수수색 당해? 근데 이게 말이죠. 2021년도 3월에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뭐냐면요. ABC협회 신문의 유료 부스를 체크하는 곳이죠. 여기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보고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 100만 부 이상 자기네들이 인쇄로 찍어낸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왜 잘못됐냐? 여러분들 요즘에 종이신문 보는 분 계세요? 다 이걸 보잖아요. 근데 100만 부 이상 찍어냈대요. 근데요, 조선일보가 이 100만 부 이상 유료 국가다 해갖고 뭘 많이 타냈냐면요. 정부 광고 왕창 타냈습니다. 369억을 타냈습니다. 보조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당신 가짜 아니야? 유료불쑥 허위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발한 거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2021년도부터인데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3차례 벌였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조선일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선거 때 나 많이 도와줬는데 하지 마. 또 그럼 어떻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설마?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5번째 저희들이 뽑은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드디어 물꼬를 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유럽 언제나 발을 빼나 이렇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유럽연합이 대러시아 제재에 실패했다. 러시아가 원유로요. 중국과 인도 다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유럽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후 죽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빨리 평화협정하세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의 전역을 지금 점령에 들어가고 있다. 좀 물꼬를 터진 거죠. 미국 협상하라고요. 자, 미국과 EU 언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는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코멘터리 뉴스 5가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코멘터리 뉴스 첫 방송인데요.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프닝 하고 나면은 이제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병 박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예슬 기자의 민심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뉴스 코멘터리를 왜 제작하게 됐느냐 그리고 첫방을 하게 됐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방송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사평론도 하고 뉴스도 전달하고 제작하고. 왜 그랬느냐, 많은 국민들이 TV를 안 켜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은 채널을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면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고 시미드에서 뉴스 편향된 거 아니야, 왜곡된 거 아니야, 정보도 그냥 뭐 조금만 전달하고요, 이쪽 전달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균형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뉴스 속의 뉴스박의 해설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민심이 무엇인지, 민심의 잣대가 무엇인지, 진짜 여론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여러 해설 분석가들을 모시고서 뉴스 코멘터리에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뉴스 코멘터리 제작진들은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처럼 뭐 1000명, 2000명 제작진인 것도 아니고요. TV조선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수 정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믿고 저희들이 힘내서 한번 열심히 뉴스 코멘터리 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힘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님, 지금 인하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병 박사님이 뉴스 클래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막 나와서 떠들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그날의 사설을 잘 짚어서 저하고 함께 뭐 반론도 하고요, 서로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 프레임 또 이 무엇이 문제인가, 민심의 프레임은 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 서울의 소리의 박예슬 기자가 댓글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요. 지금 민심이 이런 거다, 바로 민심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는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코기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박상병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뒤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러한 생활경제, 경제 현안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수요일에는 여러분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 서민의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이재문의 부동산 내비게이션. 목요일에는 개그맨 노정열 씨 아시죠? 이분과 황미혁 변호사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사건 본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김봉신 여론조사 전문가가 조앤시아나의 부대표시죠. 이분이 출연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여론 동향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민심은 무엇이냐?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느냐? 이러다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겠죠. 하여튼 김봉신 전문가의 우리 여론조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의 여론 진검 승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